이런 게 솔직히 떴어요. 홍준표 전 시장이 내일 귀국을 한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단독 보도인데요. 이게 한국 항공편 아시아나항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착 시간까지 나온 걸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홍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선 끝나고 은퇴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또 이제 신당을 창당하거나 다시 정계 복귀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너무 강해서 저는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 사실 이걸 여기 우리 네, 서재원 변호사님. 제가 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홍준표 시장님은 그냥 조용히 계시지 왜 그렇다고 우물에 침을까지 뱉고 가시냐. 그렇죠. 뭐 이런 취지의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릴 때 어떤 말씀을 좀 드리냐면 우리가 이런 측면이 있다. 오죽하면 그럴까. 오죽하면. 네, 오죽하면. 진짜 이 친윤과 우리 당의 그 영남 기득권 원내 의원들 친윤들이 진짜 뭐 소위 폐악질을 어마어마하게 한 거죠. 그렇죠. 지금 드러나는 것들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지 네. 그 이면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소위 학을 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탈당하고 이렇게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이게 과했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언론 보도된 건 뭐 외에 저희 뭐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 끝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선거운동도 나가고 뭐 그 외에 뭐 우리 원외위원장들이나 한동훈 대표를 보았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우리 당은 김문수 후보 당선을 위해 뛰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서 아마 오셔가지고는 우리가 그런 본인의 감정에 어린 행동들을 좀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지금 뭐 메시지가 과거 이 친윤에 대해서 굉장히 친윤이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또 굉장히 비판하기 시작하셨는데 네. 거의 물어뜯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진작에 좀 그렇게 하시지 하는 측면도 있고 그런 행보들을 계속 하시겠죠. 그리고 당에 대한 쓴소리도 좀 하실 거고 하지만 그런 말씀보다는 결국에는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많이들 또 요즘 이야기 나오는 게 이준석 뭐 개혁신당과의 같이 손잡는 같이 연대 내지는 또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당장 복당하거나 그렇게 정치적으로 의미 있게 뭐 이준석 대표와 연대를 한다거나 이런 행보로 나아갈 것 같지는 않지만 네. 여차하면 또 우리 당의 어떤 특정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그리고 그렇게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세력과 연대를 위한 네. 목적의 그런 행보를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서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내년 지방선거 때 뭐 복당이라던가 그렇죠. 출마라던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당의 개혁적 목소리를 막 내다가 우리 당이 적당히 또 비대위원장 들어오면 거기 또 하명평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것들을 가지 조금, 수가 있네요. 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뭔가 본인이 오셨을 때 지금 왜냐하면 우리 당에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수의 주인이 없다. 그리고 보수의 구심점이 없다라고 본인은 판단하셨다. 때문에 들어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좀 하기 위한 행보를 어떤 여러 가지를 열어두고 하실 텐데 그 행동 말보다는 그런 행보와 행동들을 좀 보면 좀 우리가 이분이 어떻게 좀 긍정적인 우리 개혁과 쇄신에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구태를 또 반복하실지. 네. 일단은 귀국하고 나서 나오는 메시지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네. 김준호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귀국. 저 잠바를 잠그면 빨간색 잠바예요? 그렇죠. 근데 잠바를 열면 파란색이 안에 들어있어요? 네. 파란색인가요? 빨간색인가요? 애매해요. 모자는 빨간색이 맞네요. 그리고 사실 정계 은퇴를 본인이 선언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정계 은퇴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탈당하고 정계 은퇴했고요. 그리고 왜 정계 은퇴만 하면 되지 탈당은 왜 하셨냐라고 이제 하니까 정계 은퇴만 선언하면은 니네들이 또 뭐 이 소리 저 소리 할까봐 내가 탈당까지 했다라고 하셨어요. 네. 아주 강하게 자르고 나가셨죠. 네, 본인이 정계 은퇴라는 그 의지가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탈당까지 하신 건데 굳이 저희가 왜 홍준표 전 시장이 돌아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당이 고민을 해야 되는지는 우선 저는 그게 의문점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김문수 전 장관과 한덕수 총리의 단일화랑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지금 친윤 의원들 때문에 많이 잊혀져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있을 당시에 비상계엄을 선언하고 홍 시장이 한 말이 한밤의 해프닝이다. 그다음에 무슨 뭐 와이프를 위해서 뭐 했다라고 했나?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엄호를 하고 도움 주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기 경선이라고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당의 회의감을 느낀다, 이 당에 내가 오랫동안 30년 동안 정통 보수다 뭐 하면서 했지만 경선 때 과정을 저희가 서정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같은 건물을 썼지 않습니까? 홍준표 시장님 캠프랑. 홍준표 시장님이 맨 처음에 그 본인들 캠프를 자랑하면서 현역 의원 40여 명이 나를 지지하고 있고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제일 많은 다수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되게 의기양양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의원들이 홍준표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면서 김문수나 한독수로 넘어가면서 거의 뭐 썰물 빠지듯이 사람들이 쫙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본인이 이제 힘들어하다가 막판에 됐었을 때는 단일화를 하겠다고 갑자기 선언했다가 또 다른 소리를 하고 되게 혼선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결국 홍준표 시장도 친윤계랑 손잡고 짬짬이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려고 이합집산하면서 뒤에서 나쁜 행동 많이 했다는 거거든요. 거래를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본인은 정정당당하게 경선에 임했고 그 정정당당한 경선에 임한 상태에서 본인이 뭐 버림받아졌다. 본인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잘못됐다. 이런 게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만 그 들춰보면은 사실관계가 다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근데 무슨 이 당이 잘못됐고 구태고 나쁜 당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제일 먼저 시도하려고 했던 게 홍 전 시장입니다.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배신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뿔이 나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우리 단일화 관련돼가지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를 하자고 하는데 차라리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 있었던 그 수많은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아예 당무감사를 하면 홍 전 시장도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주 깨끗하고 당당하게 임했는데 이게 불합리하게 본인이 당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양심의 가책은 느껴지지 않나. 그다음에 본인이 내일 돌아오시는데 만약에 정치계에서 진짜 정계 은퇴를 하고 탈당하고 정계 은퇴했었으면 사실 언론 매체에서 나오지 않는 게 그게 수순입니다. 그렇죠. 근데 본인이 계속 인터뷰를 하고 단독이라고 걸리는 것까지 보면은 정치를 안 놓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저런 정치를 쭉 해오셨어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홍 전 시장께서는 좀 명확하게 좀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인 신뢰를 우리 유권자들이 가질 수 있게 그런 행동과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홍준표 우리 저희 전 시장이죠. 저분이 간을 보고 있다라고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언론 같은 걸 띄우면서 혹시 나를 좀 모셔가라 내지는 뭐 나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비대위원장이나 새 원내 지도부가 꾸리면 그런 자리를 탐내면서 이렇게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는 바고요. 충분히 그런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국내에서 정치적 환경을 보니 나를 네. 필요로 하는 자리, 내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겠구나. 그게 뭐 상징적으로 정말 민주당 우리 이재명 정부 아래에서 있는 뭐 어떤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국민 통합이나 이런 명분으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당에서도 말씀만 드린 것처럼 뭐 우리 어떤 뭐 위기 상황에 비대위원장이 뭐 필요하다거나 네. 뭐 어떤 선거를 치를 때 뭐 공관위원장이든 선관위원장이든 이런 자리가 필요할 때 그런 원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틈을 본인이 충분히 계산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행보 아니신가. 저는 자기가 그렇게 들어갈 보고요. 여지가 좀 보인다. 그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후배 정치인으로서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우리 그 보수의 원로로서 네. 보수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참 좋으신 분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저희 이 언더73에서도 그때 우리 경선 후보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비판적인 검토도 하고 네. 칭찬할 부분 칭찬하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 후배 정치인들 속에서는 굉장히
할 말씀 하시는 정치인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본인이 그런 정치적 계산과 그런 욕심과 뭐 어떤 자리에 대한 이런 생각보다도 정말 이 우리 사회에서 보수 정치 원로로서 역할을 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보, 그런 메시지, 그런 함의를 좀 보여주신다고 하면 네. 아마 저희가 제일 앞장서서 박수쳐드리고 이 어른으로 모시겠다, 우리 선배님 뭐 이렇게 하겠다, 깍듯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후배들한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행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이 가장 좋은 계시다. 네,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된다 이제는. 괜히 또 뭐 기웃거리면서 이렇게.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데 진작에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있으면 못 하셨어요. 근데 네. 이제 판이 깔렸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서 찾으시는 게 그래야지 우리 보수도 좀 그쵸 쇄신하고 뭐 이렇게 살아갈 하는데, 수 있는 길이죠. 그게 이제 본인이 이제 우물을 더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침을 뱉으셨다 하더라도. 진짜 의도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는 귀국 후부터예요. 내일 뭐 5시에 도착하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뭐 금방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른 길을 가시기를 마지막으로 좀 기원을 드립니다.